먼저 당시 아이유의 연기 활동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나의 아저씨, 2019년에 호텔 델루나에서의 활약은 대단했는데요. 나의 아저씨는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말하는 명작입니다. 저는 솔직히 초반에 좀 지루하다 생각은 하는데 평가는 진짜 좋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호텔 델루나에서의 매력적인 모습들을 통해 특히 해외에 큰 어필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델루나로 와. 내 옆에 있으면 안전해. 허락 없이 나한테서 도망치려는 게 제일 위험한 짓이야. 하지 마. 어쨌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2018년에 데뷔 10주년을 기념하여 싱글 삐삐를 발매합니다. 멜로디도 그렇고 노래 가사도 재미있는 곡이죠. 아이유는 이 노래가 헤이터들을 겨냥한 디스트랙이 아니라 거리두기의 미덕을 노래한 곡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름 소신발언하자면 솔직히 좀 안 믿겨지긴 해요. 그래도 다시 말하지만 노래의 사운드가 트렌디하면서 굉장히 신선했고 또 가사도 진짜 재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2019년 11월 한층 더 깊어진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을 담아낸 그녀의 5번째 미니 앨범 러브 포엠을 발매합니다.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에 담아 이 앨범은 해외 판매가 크게 늘면서 아이유 앨범 사상 최초로 판매량 20만 장을 돌파했었는데요. 데뷔 1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팬 유입이 크게 가속되고 있는 아이유의 저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멈추는 시간 없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던 아이유. 이 시기에 그녀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콜라보를 하나 발표하는데 바로 BTS의 슈가와의 곡을 발표한 것. 이 협업에는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원래 처음엔 슈가가 아닌 RM과 콜라보를 해보고 싶었던 아이유. 그래서 RM의 연락처를 슈가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무난하게 연락처를 받긴 했지만 막상 연락하려고 하니 아직 일면식이 없었던 RM에게 선뜻 연락하기 힘들어서 미뤄두던 어느 날 숫자에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유에게 숫자 8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침 2020년 당시 아이유의 한국 나이는 28살이었고 숫자 8은 영어로 8이라고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발음이 우리 한국말 중에 8이라는 감탄사 발음과 비슷하고 추가로 이 8을 옆으로 눕히면 보이는 그 인피니트가 당시 계속되었던 본인의 무기력함을 표현하기에 제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곡의 컨셉을 이것으로 정하고는 이후 본인과 같은 93년생의 28살 슈가에게 연락을 하여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참고로 이 둘은 이 곡을 내고 나서 한참 뒤인 2023년에도 같이 곡을 하나 더 발표하게 됩니다. 사랑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2008년에 데뷔할 때만 해도 그저 풋풋한 10대의 어린 소녀였던 아이유였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21년이 되었고 이제 아이유는 29살로 본인의 마지막 2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인에게도 또 팬들에게도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그녀는 20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정규 앨범에 모든 노력을 쏟았고 그 결과 정규 5집 앨범 라일락을 발매하게 됩니다. 세상에 모서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눈부르지 널군 고개 위 잊지 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어느 작별이 보다 완벽할까 얼마나 기쁜 일이야 들어줄 거지요
이 앨범은 참 특별한 노력 그 이상이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20대를 언제나 같이 해준 팬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화려하게 전하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특별했던 것은 두 가지 버전의 앨범, 20대의 마지막에 안녕을 의미하는 바일락과 새로 다가올 청춘 30대의 안녕을 의미하는 하일락. 다른 가수가 아닌 아이유가 바일락, 하일락 이렇게 두 종의 앨범을 내놓은 건 처음인데 그동안 이렇게 버전을 나눌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으나 팬들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로 특별히 해보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앨범 진짜 제목 라일락의 꽃말은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일락 앨범의 가사집의 그림이 20살의 봄 앨범과 데칼코마니인 것도 재밌는 부분이고요. 또 라일락의 뮤직비디오도 보면 29살이라는 여행에 비유한 컨셉으로 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도 곳곳에 보이고요. 노래 역시도 밝은 멜로디 속에 꽃잎 같은 안녕, 꽃이 지는 날 굿바이와 같은 이별의 말들이 있는데 20대와 밝게 헤어지려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듯 보입니다. 타이틀곡 라일락과 셀레브리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 앨범도 다시 한번 수상하게 됩니다. 직전에 3년 연속으로 BTS가 올해 앨범상을 받았는데 그 앞에 마지막이 아이유의 정규 4집 발라트였던 것을 보면 BTS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였다고 봐도 과장이 아닌 듯 합니다. 물론 BTS가 저때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서 정규나 미니 앨범을 못 냈던 것도 있긴 한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재밌잖아요. 어쨌든 아이유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최고의 29살을 보냈고 12월 29일에 팬들을 위한 스페셜 미니 앨범 조각집을 발매하면서 진짜 2021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이유 이야기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미니 6집 앨범까지만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앨범의 타이틀은 The Winning입니다. 아슬아슬 희망은 훨씬 하나도 다른 깨는 올시가 됐다고 오늘 열렬한 넌 나의 너를 믿어 또 그대로 Just like you 30대에 발매한 첫 앨범의 이름으로 위닝을 선택한 아이유. 그녀는 이 앨범 소개를 통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헷갈리지 않는다고 말하듯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과연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홀스의 곡 소개글에서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그녀는 스스로를 앞서서 꽃에 자주 비유했었잖아요. 당장 바로 앞에 라일락의 경우에도 본인을 직접적으로 꽃에 비유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꽃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에 나부끼는 홀씨로 살면서 세상 곳곳에 진열된 다양한 선택지들을 카트에 넣는 샤퍼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참 이걸 단순히 듣고서 설명하려고 하는 저에게도 쉽지 않은데 애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인 그녀는 정말 천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앨범은 빌보드가 선정한 2024년 최고의 K-POP 앨범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가수 아이유의 음악적 성과가 너무 많은 나머지 그녀의 연기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못했는데요.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하는 등 배우로서의 국제적인 활동도 시작을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또 대박을 쳤었죠. 넷플릭스 전세계 순위 3위, 글로벌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었고 이 덕분에 2025 아이판 스타 어워즈에서는 대상을 차지하며 연기에서도 위닝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하여간 연기든 노래이든 아이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앞으로도 그녀를 지겹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 내용을 줄였음에도 꽤 긴 에피소드였던 것 같네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싱어송라이터이자 압도적인 음원 실적, 최고의 공연과 함께 매 콘서트 매진, 인정받는 연기자이며 광고 퀸이자 구독자 1000만의 유튜버. 그렇지만 누군가에겐 친근한 친구이며 본인을 좋아하는 가수 앞에선 긴장도 하고 남동생에겐 무서운 누나이기도 합니다. 진짜 찐 남매들은 서로 누나라고 호칭 안 하고 야 이렇게 한다던데. 저한테는 안 돼요. 그건 그냥 죽어요. 그건. 아주 제일 많이 까불 때 아이유. 아 그게 아이유야? 네. 근데 아이유라고 해도 이렇게 되죠. 아이유 친구야? 이렇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아이유의 꽃갈피 새 앨범 이후 과연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인간 이지은과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행보를 다 같이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유가 매 콘서트마다 유엔아 팬분들과 같이 불렀던 노래로 영상을 마무리하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